내일 이게 오늘 우리가 미국 선물을 밤사이 야간 선물을 미국의 야간 선물을 2%까지 반영한 장이잖아요. 나스닥의 움직임을 지금 보시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일단 시작점이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2% 라인이면 1,600, 1,800, 1,900 요 선까지 지금 떠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갭이에요. 미국도 중요한 갭 라인이에요. 그쵸?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이세요? 이 공간들이 보이세요? 여기 갭 발생한 자리와 여기 갭 발생한 자리와 여기 갭 발생한 자리를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위치하는 거 아닌가요? 램램. 그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해요. 쇼 포지션을 가진 사람과 롱을 가지고 이제 숏을 청산하고 롱으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싸움.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롱이 이기겠죠. 몰라요 아직. 그쵸? 한이주간 하락이 영국발이었는데 그게 해소되는 것 같아 보여서 제자리로는 돌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영국발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7월 최소 7월 달에 보였던 수준의 반등 정도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워낙 셌거든요. 제가 이날 절반 이상 훼손되지 않으면 추세 지켜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좀 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갭이 오늘 만약에 이대로 선물이 2%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저항대 굉장히 세게 받습니다. 만약에 저항 밀려가지고 오늘 때려 맞으면 내일 우리 장은 어떻게 될까 또 생각을 해볼 만해요. 이렇게 만약에 때려내면 실제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중에 2%를 본 장이잖아요. 보고 우리는 2%라는 것을 반영시키는 현재 본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돼도 야간 선물은 하락 반응을 크게 합니다. 291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야간 선물은.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이에요. 여기서 저항대가 여기서 매도 힘이 강하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숏 포지션 세력에 의해서 미처 다 청산하지 못한 숏 포지션 세력에 의해서 눌러대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를 저항대로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그쵸? 환호해서 따라 막 흥분해서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내용적으로 영국 국채 매입까지 오늘 나온 상황에서 매입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까지 하락을 만들었던 사유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10월 19일에 있는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까지 주말과 비슷하거나 좀 더 유해지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 정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 고래 싸움인 10월 옵션 만기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에 롱숏이 모두 정리가 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11월 물로 넘어가는 그림까지 확인을 한 뒤에 확인을 하고 본다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이 일목균형표 상의 이 구름대 라인을 어느 방향으로 통과할지 윤곽이 잡힐 겁니다. 저점을 높이고 하락 추세에서 돌파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이 직전 갭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만 단독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미국장에 굉장히 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만 쉽게 돌파를 방금 하기도 언급하시는 쉽지는 않을 얘기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미선물이 2% 넘게 올라온 상황이라 오늘 밤 미장이 2% 이상으로 안 오르게 되면 내일 오리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스마트님. 지금 우리는 2%를 보고 움직이는 밑꼬리였어요. 그리고 이 밑꼬리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해드렸던 거고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빠르게 선물을 줄였는지는 옵션의 베팅 포지션과 관련이 있고 얘는 내용적으로 설명하는 그 악재 해소 내용이나 수급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차트의 흐름이나 모두 다 떠나서 파생 수급, 이거는 기본 수급이죠. 이거 선물 수급 말하는 거예요. 파생에서 따지는 만기 청산과 이론가 만기 손익과 이론 손익이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급하게 일단 각도를 높여서 청산을 만든 겁니다. 청산가를. 좀 어려우실 수 있으나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준비는 되어 있지만 미국 눈치를 강하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 미국의 프리장 2% 정도까지 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미국이 그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은 못 뚫어낸다라는 생각을 방금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기존의 외국인들이 여기서 청산된 숏 포지션을 강하게 청산해서 끌어올린 힘들이 더 세다면 여기서 발생된 이 강한 갭 자리를 이겨내고 저항을 이겨내고 돌파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한 3%짜리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죠. 3에서 4%짜리, 3몇 %짜리.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보지 않은 그 윗단계 라인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더 터서 한 294, 5, 6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갭이 발생을 할 텐데 이대로 끝난다면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무난하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끝난다면 갭이 발생할 텐데 그 갭이 얘를 돌파를 할 수 있을 힘이 생길 수 있는 갭이에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갭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종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그건 이미 지금 종가가 꼬리를 달아서 다행스럽게도 아랫갭을 메워주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쵸? 아랫갭을. 이건 다행이에요. 이건 넘어갔어요. 이거는 오늘 종가 이 정도 흐름이라면 넘어갔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미국이 장을 어떻게 결과를 보였냐에 따라 그 갭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 아침 시초 분위기가 결정되겠죠. 물론 미국이 지고 내려왔다고 해도 어설픈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덮어내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뭐 4대 4대 2라면 얘는 2는 지금 제거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려를. 내일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고 딱 아침에 미국 봐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죠. 내일 만약에 돌파 가능성이 생긴다. 내일 돌파 가능성이 생긴다 하면은 장전 준비해야죠. 만약에 갭 뜨면서 아침에 만약에 내일 돈 썼다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밀리는 코스로 간다면은 다시 뺐다가 나중에 쏟아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타이밍상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장에 따라 우리 야간 선물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어. 미국이 그 갭 다중 갭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힘에 붙여서 밀렸어요. 그럼 우리는 야간 선물 떨어지면서 시초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은 한 템포 더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 구간을 결국에는 메워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저항대잖아요. 결국엔 저항대는 돌파할 의지보다는 밀릴 힘이 더 세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향해서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천천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고 목요일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 지나서 외국인들은 295 이상이지만 만기 손익은 아니다. 만기 손익은 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거고 외국인들은 그러면 위클리 옵션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냥 관심을 꺼버릴 수 있어요. 나머지 선물이나 월물 옵션에 집중을 해봐야 될 거고 또 금융투자가 관리하는 자리들 금융투자는 양매도를 해놔서 박스에 가두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겠죠? 금요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미국 옵션 만기 고래 싸움 월물 중에서도 가장 큰 대금이 이번에 정리가 될 건데 3691을 제외한 가장 치열한 옵션 만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때 미국 완료가 되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개미 등 터지지 않게 조심하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영국이나 지금 영국 악재 해소되는 거나 다른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오늘 밤 미장 상승한다 치고 종가 베팅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는 좀 편안할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11월에 FOMC 2일에 FOMC 바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일정인 미국 중간 선거 보게 되고 선거 그 다음에 미국 10월 CPI 발표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11월 달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할 확률이 월등해요. 그냥 11월은 0.75 또 올리는 겁니다. 12월이 0.5냐 0.75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년 점도표 블러드 매파로 유명한 블러드 조금 유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블러드가 말하는 이 5%까지 올릴 가능성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지켜줄 건지 그리고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다음 CPI가 엉망이 돼서 나오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시간을 둔다면 어느덧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 랠리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 개인들은 미국에서 지금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거의 바닥입니다. 2008년을 넘어섰어요. 개인들 미국의 심리 지수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 지표를 조사하거든요. 급등에 대한 관련한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모두 다 망가져서 여기는 지금 거의 2000년 그 닷컴 버블 무너질 때만큼으로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은 나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은행으로 가는 개인들도 많고 신용을 더 이상 못 쓰는 상태. 신용 잔고가 16조 2천억까지 떨어졌죠. 좀 있으면 15조 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15조 후반까지. 시장이 최근에 계속 추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의 레버리지 베팅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면 오늘처럼 개인들이 매수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투심이 망가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제거가 되면서 어느덧 올라옵니다. 개인들이 올라올 때 자꾸 때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신뢰도가 개인들이 올라올 때 야 이번에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점이 잡힌다 말씀드렸죠 어제. 그런 과정으로 연말까지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때까지는요 계좌 최대한 정돈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1년 동안 지저분해졌다면 남은 12월까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만드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내년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년 때 경기 침체라는 것은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내년에 올 경기 침체 우려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는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냐면 경기 침체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되게 이게 참 경기 침체 발표를 낼 때는 이었다예요. 이었다. was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경기 침체 선언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경기 침체 선언을 해요. 지금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한 시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 거의 대부분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막상 그때가 돼서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를 선언할 때는요, 경기 침체 이제부터 경기 침체입니다가 아니라 그때가 경기 침체였습니다예요, 발표가. 그러면 증시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많이 큽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물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본다라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왔지만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이거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이런 코스피 연봉 볼까요? 코스피 연봉으로 이 연봉 추세를 살려나가는 이 연봉의 양봉장을, 연봉으로 양봉장을 경험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년 연속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3년 연속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올해를 간결하게 만들 준비를 하세요. 내 계좌를 간결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다 만회됩니다. 이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망가졌던 거 만회됐죠? 간결하게 준비하시면 만회가 됩니다. 그 대신에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되게 중요하겠죠. 올라올 때 초반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중반에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지, 가성비 따지시고요. 개인들 무덤 만든 거 제외하시고요. 개인들 다 털릴 때까지 카카오 네이버 제외하시고, 카카오 시리즈 네이버 뭐 하이브 이런 것도 제외하시고, 가성비를 좀 따져서 중형주급 정도에서 바라보시고, 당연히 삼성전자 제외하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꾸려가시면 만회가 다 되고도 남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마감 방송 대신으로 대체하게 될 것 같아요. 정리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2시 17분부터 1시간 정도 장 살피면서 저는 우리 동호회 분들 그럴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준비를 계속, 우리 지금 매도한 것들 아직 돈 안 쓰고 있다 말씀드렸죠. 계속 안 쓰고 있습니다. 돈 아끼고 있는데 타이밍이 됐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1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따라오신 분들 1 한 번씩 채팅 남겨주세요. 지금 누구 계신가 좀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진가님 질문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